네, 2022년 12월 30일 이정훈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도는 정치가 느껴집니다. 그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피사실 공표냐 허위사실 공표냐. 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출근길인가요?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도어 스태핑 같은 거 한 것 같은데, 체포동의안 제출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뭐 돈 세는 소리까지 녹음된 게 있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디 돈 봉투 받는 소리 난다 회의하면서 아주 조롱을 했죠. 이재명 씨는 돈 안 받겠다고 시장인가 도지사 할 때 자기 사무실에 CCTV 설치했었죠. 네. 세상에 사무실에서 돈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장관이 일일이 검사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공표하느냐, 이건 피사실 공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씨가.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 넘어가자 그러는 것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 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이 돈 받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뭐냐? 그거 당신 오바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니까 어차피 민주당이 부결시킬 테니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라는 말 같은데,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같다. 야, 사람이 이렇게 말을 받아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 설명하는 기회는 많이 있었다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설명한 거는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증거 자료도 없이 체포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장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는데, 아니 지금 노웅래 씨는 무죄를 주장하니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허위사실 공표를 안 하고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느냐고 받아쳐버렸어요. 이거 참 정치라고 하는 게 말로 하는 건데, 이거 참 대단한 언변입니다. 이렇게 받아치게 되면은 정치가 재미있어지죠. 누구를 어느 편을 지지하고를 떠나서 탁탁 이게 안 되면 이제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이전 투구가 돼서 정치가 추접해지는데, 이렇게 탁탁 받아치면은 재밌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과 문재인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을 공개한 거는 불법 부당한 외풍이다, 좌표찍기다, 이렇게 하면서 거꾸로 받아칩니다. 지금 한 장관은 지난번에 또 왜 최강욱 의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모 씨를 갖다가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또 했다가, 한동훈 씨 자녀의 이모라 그랬다가 아주 된통당했죠. 네. 된통당했죠. 그리고 이제 김의겸 의원은 청담통 게이트를 했다가 완전히 망신을 당했죠. 근데 이 김의겸 씨 사건의 청담통 게이트에 대해서는 또 김의겸 씨가 꼴에 고집은 있어서 한동훈 장관한테는 사과를 안 했습니다. 한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과 따윈 필요 없다. 법으로 법적 책임을 지라 하면서 1억인가 10억 원 손해배상을 김의겸과 덧함수에 걸었어요. 뭐 법원이 그렇게 많이 배상하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잔뜩 애먹어봐라. 엿먹어봐라. 이런 거죠. 아주 재밌게 합니다. 하여간 저런 하여간 자꾸 이렇게 되면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약간 매료가 될 것 같은데, 이 치열한 너무 이렇게 흑백 약적으로 갈려 싸우는 정치를 보게 되면 선명성이 지나치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정치가 좀 보는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매끈하게 넘어가야지 거칠게 싸우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처칠이 영국 총리가 됐을 때 상당히 그분이 이제
보수적인 강성이었고, 근데 그가 총리가 돼갖고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끄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격을 했죠. 그가 좀 늦잠 자는 버릇이 있어서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늦게 나왔습니다. 그걸 갖고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라보다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아름다운 부인을 둔 사람의 고충을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 순간에 뭐 심각하게 늦게 왔다고 공격하던 국회의원들조차도 웃음을 터뜨려 버리고, 또 한 번은 뭐 어떤 파티장에서 실수를 했죠. 바지 자크를 잠그지 않았는데 그거를 누가 하나 망신 주기 위해서 여성분이 남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하는 말이, 죽은 새는 세 장을 열어줘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또 폭소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아들 부시 대통령도 이라크 전쟁 때 바그다드에 갔을 때 그 이집트 기자가 뭐라고 하면서 신발을 기자회견장에서 벗어 던졌죠. 근데 그걸 싹 피합니다. 그 순간에 경호원들이 확 덮치니까 기자회견장이 막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걸 또 화면을 찍으면은 전 세계 송출되면서 토픽이 되면서 미국 부시 대통령 망신당해, 뭐 테러당해 이러고 나올 텐데, 그 순간에 부시 대통령이 신발을 딱 두고 일어나서 이거 누구 신발이지? 문수가 얼마인데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화면이 거꾸로 돌아오면서 거기 있던 기자들이 와 웃으면서 다시 부시가 주인공이 되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아주 곤란한 상황을 자기가 승리하는 상황으로 이끌고. 부시 대통령이 그런 유머가 많았고, 오바마 대통령도 보게 되면은 아주 곤란한 경우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쫙 부른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유머러스하게 젠틀하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뭐 트럼프는 좀 과격하게 하지만 그래도 보게 되면 상황을 콕콕 찔러가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미연계의 정치인들이 하는 그 농담, 뼈 때리는 농담, 딱 곤란하고 위기 처했을 때 탁 반전시키는 언변, 지혜, 그게 상당히 부러웠는데, 한동훈 씨가 아주 민주당의 조롱에 걸렸다라고 싶은데 탁 피의사실 공표냐 허위사실 공표냐 하고 톡톡톡 받아치고, 내가 설명이 부족한 거지 네 죄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건 대단히 좀 재미가 있어요. 네. 뭐 김의겸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 없다, 법적 책임이 져라. 계속 이렇게 아주 쉽게 압박을 하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또 이런 정치인들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정치인들을 쭉 만나보면 굉장히 재치가 있고 지혜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쿡 찔러보면은 풍선 같아요. 여기 찌르면 이쪽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참 능수능란한데, 그래도 그분들이 삿대질하고 싸우는 거 보면 지혜가 안 돌아가서 비슷한 체급끼리니까 또 안 되니까 그러는데, 한동훈 씨만 아주 예외적으로 잘해요. 이상민 장관이 상당히 지금 뭐 힘들겠죠. 힘들고 한데 이태원 유가족도 만나고 뭐도 하는 거 쭉 보면서 어렵겠죠. 어려운데 좀 이렇게 유머로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유연하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뭐 지난번에 뭐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인가요? 뭐 문재인 대통령 어떻다 하고 강성 발언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탁 하면서 자기 할 얘기 다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제가 이렇게 왜 지혜롭고 유머러스한 언변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절대 다수가 야당인 국회에서 여당이 상황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갖고 국민 지지를 받아서 돌파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런 지지를 받는 방법이 이런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고 지혜 넘치는 언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옛날에 고려 때 서희 장군은 소선영을 만나서 담판을 해갖고 강동육주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허위사실과 피의사실을 딱 지적해서 하는 한동훈 장관을 보면서 야, 팽팽한 정치 싸움인데 아주 긴장감 있는 재미를 준다.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매료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